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16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분데스리가로 입성했습니다. 일단 축하. 네. 잘해야겠지만 딱 그 기사 보고 그 기사 전에 또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좀 어땠는지, 황희찬 선수가 잘할 거라는 예상이 좀 드셨는지. 황희찬 선수는 뭐 여러 팀들이 이제 하마평에 올랐지만 사실상 짤츠부르크는 라이프치히의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그렇죠. 클럽이거든요. 자매 클럽. 네, 네. 기본적으로 짤츠부르크를 졸업을 하면 라이프치히 가는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루트이고 짤츠부르크보다는 라이프치히가 훨씬 큰 곳이고 라이프치히는 게다가 요즘 계속 성적도 좋아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잘하면 꾸준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는 클럽이고 여기에 게다가 나겔스만 감독이 있잖아요. 네. 요즘 언론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나겔스만 감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젊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는 뭐 검증을 끝내고 완전히 우뚝 선 사람인데 나겔스만 밑에서 축구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황희찬 본인의 어떤 전술적 역량, 전술적 지능 이런 거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황희찬 선수가 나겔스만 감독의 그 전술을 다 잘 소화하게 되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큰 나중에는 보탬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루트에 야망이 있는 클럽에 좋은 감독의 이런 요소들이 다 결부가 됐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라이프치히 행은 뭐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함부르크 임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독일에 대한 어떤 적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타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때는 황희찬 선수의 축구가 지금만큼 발전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독일 땅을 다시 밟는 거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게는 적응 면에서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레드불 음료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만큼 레드불 황소팀에서 황소팀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희찬 선수 라이프치히는 잘 이적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황희찬 선수의 에이전트라고 해도 지금 기사는 한 1,500만 유로 정도의 뭐 이적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비슷한 조건이라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오퍼가 왔다 그러죠. 뭐 에버튼이나 또 울버햄튼이나 뭐 몇몇 팀들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황희찬 선수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황희찬 선수는 이제 만 24살이고 그리고 뭐 라이프치히에 계속 오랫동안 뭐 5년 계약하고 또 그 이상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과도기 단계인 것만은 맞아요. 네. 지금 나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장 속도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라면 일단은 리그에 가서 빨리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 빨리 경쟁에서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나 갑자기 다른 리그로 가서 황희찬 선수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함부르크도 한 시즌 갔었고 그러니까 독일어는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독일어를 곧잘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듣는 거 다 알아듣고 어느 정도 말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로 가게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버튼, 뭐 울버햄튼 이런 팀들도 확실히 가서 자리를 잡기, 주전 경쟁을 하기가 수월치 않을 뿐더러 커뮤니케이션에도 약간의 초반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독일어를 하니까 나겔스만 감독하고도 바로 소통을 하면서 감독의 의중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고 적응하기도 쉽고 이미 독일 무대 또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라이프치히에 가서 그렇게 빠른 적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팀이 짤츠부르크 출신들을 그동안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좋은 선수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비스트에 선정이 된 자비처를 비롯해서 뭐 라이머 선수도 있고 우파 메카노도 있고 굴라시 키퍼도 그렇고 다 짤츠부르크 출신들이거든요. 거기서 와서 분데스리가에서 그래도 최고 레벨의 선수를 지금 키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나비 케이타처럼 또 아예 빅클럽, 리버풀 같은 큰 클럽으로 다시 이적한 케이스도 잘 키워놓은 케이스예요. 나비 케이타도 짤츠부르크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보면 비교적 짤츠부르크 출신들을 라이프치히는
잘 관리하는 편이고 많이 푸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이 팀의 뭐 일단 나겔스만의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팀에 가는 것 자체는 지금 나이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짤츠부르크가 약간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연령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짤츠부르크는 라이프치히의 유스팀 같은 느낌도 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진짜 뭐 연령적으로 유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큼 연속성 속에서 선수들을 계속 관찰했고 이 선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클럽이 어떻게 보면 짤츠부르크 선수들에 대해서는 가장 빠삭한 클럽이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정말로 잘 아는 클럽이 황희찬 선수를 데려갔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조금 덜 아는 클럽이 데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공 가능성이 그 자체로서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까 적재적소에서 황희찬 선수를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등번호가 11번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또 1980년대 분데스리가를 평정했던 차붐의 번호 아닙니까? 차붐의 오. 번호이자 네, 티모 베르너의 네, 번호. 그렇죠. 티모 베르너의 떠나간 번호이기도 에이스의 번호니까. 티모 베르너의 대체자로서 또 황희찬 선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11번의 의미가 클 것 같아요. 크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티모 베르너의 자리를 그대로 똑같이 메우는 거는 그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장밋빛 전망들을 기본적으로 내놓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황희찬 선수가 거기 가서 그렇다고 지금 뭐 꽃길만 열렸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많은 부분을 극복하고 또 해내야 되는 그럼. 티모 베르너 선수가 시즌 한 전반부까지만 해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거의 같은 페이스로 나갈 정도로 티모 베르너 선수가 이 팀에서 차지했던 공격 포인트의 비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고 득점도 혼자서 30몇 %를 혼자 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19, 20 시즌 34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티모 베르너와 정말 똑같은 골수를 넣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황희찬 선수를 몰아간다면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황희찬 선수에게 지금 가자마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겠죠. 그래서 티모 베르너의 대체, 티모 베르너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건 맞지만 티모 베르너와 정작 똑같이 해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에게 지금 너무 또 많은 짐을 지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겔스만 감독이나 라이프치히의 그 수뇌부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네. 황희찬이 당장 와서 티모 베르너랑 똑같은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똑같은 것을 대체해 주게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황희찬 선수의 어떤 부분을 봤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겔스만이 좋아하는 유형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네. 나겔스만은 특히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고 황희찬은 아직 비어있는 구석이 많다는 것도 봤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황희찬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체력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적극성, 뭐 어그레션 이런 것들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뭐 압박을 하거나 또는 수비 전환이 되거나 또는 공격에서 여러 가지 어그레시브한 그런 에너지를 봤을 겁니다.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했느냐? 그러면은 짤츠부르크 쪽에서도 얘기를 해줬겠죠. 제가 직접 짤츠부르크 경기들을 이 시즌에 봐도 황희찬 선수는 개인 기량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패스도 좋아지고 또 움직임도 좋아지고 시야도 상당히 좋아지고 패스를 넣는 센스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나겔스만 감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을 거고 이러한 페이스라면 축구에 좀 눈을 뜨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진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는 나겔스만 감독의 뭐 전술에 대해서 한현님 또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의 특징은 일단 큰 줄기로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축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젊은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현대 축구의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공수 전환의 속도, 압박, 전환의 속도, 속공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하나는 팔색조 전술 이른바. 물론 기본적인 이 나겔스만 감독의 이 라이프치히의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4-2-2-2 같은 4-4이지만 약간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4-2-2-2이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2만 쓰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4-4-2도 쓰고 3-5-2도 쓰고 3-4-1-2도 쓰고 4-3-3도 쓰고 4-2-3-1 뭐 3-4-3 거의 뭐 안 쓴 포메이션이 거의 3-4-1-2 3-4-1-2도 쓰고 네. 네. 8개 이상을 쓴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정말 특수하게 뭐 예를 들어 뭐 3-3-3-1 뭐 이제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이제 나겔스만 감독은 거의 현대 축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포진을 다 쓸 수 있고 그런 포진을 또 경기 중에 변화도 시키고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이제 나겔스만 감독에게 축구를 배우다 보면 전술 소화 역량만큼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또 해야 될 일은 이 전술 소화 역량을 본인이 반드시 이제 발전을 시켜야죠. 사실은 또 그 감독의 어떤 그러한 전술적 색깔이라든가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나겔스만 감독의 이런 현대 축구에 아주 적합한 공수전환, 압박, 속공 이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주 유기적으로 천변만화하는 유연한 어떤 포메이션 변화 이런 것을 모두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습득하는 것도 황희찬 선수로서는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나겔스만의 팀은 사실 멀티플레이 능력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역할만 소화하는 선수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뉴욕 레드불스에서 또 그쪽 라인에서 또 데려온 아담스 같은 어린 선수도 윙백도 보게 하고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를 보게 하고 뭐 하스텐베르 같은 선수도 왼쪽 수비수 포백에서 보기도 하고 또 쓰리백에서는 스토퍼 쪽으로 오게 하기도 하고 자비처를 또 아예 허리라인으로 내려서 중앙 미드필더 쓰기도 하고 앞판 위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기도 하고 뭐 은쿵쿠를 진짜 뭐 중앙 미드필더 뒀다가 또 윙포워드를 뒀다가 뭐 3-4-2-1에서 그러한 공격적인 롤을 쓰기도 하고 중앙으로 놓기도 하고 측면으로 놓기도 하고 베르너 자체도 중앙도 쓰지만 네. 베르너 선수가 또 측면도 그러니까요. 쓰고 했거든요. 쉬크는 이제 임대로 올 시즌에 왔었죠. 쉬크도 윙포워드 성향이 있고 최전방도 볼 수 있고 폴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전술만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선수의 사실 기본적인 포지션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네. 많이 경기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대 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뭐 투톱이 될지 아니면은 보고 측면 윙포워드 형태의 전술 운영에서 그 역할을 시킬지 이선에 아예 후리하게 놓을지 뭐 심지어는 윙백을 보게 할지 이거는 사실은 나겔스만 감독이 특징을 보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선택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패턴화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딱 정해놓고 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약간의 부분적인 어떤 약속만 해놓고 상당히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전방에서 공을 위시한 그런 그룹의 압박, 거기서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붙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또 그 선수의 영역을 커버를 하고 이렇게 경기 중에 많은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나겔스만의 축구 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공수 전환 시의 밸런스를 서로 채워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마다 익히고 발전해 나가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역시 감독이 이제 시키고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주문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이 전술적인 철학 나겔스만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혀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가 더디면 그러면은 나겔스만 체제에서도 짤츠부르크 출신들이 실패한 사례들도 몇 있거든요.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는 저는 그 황희찬 선수가 거의 그 나겔스만 감독 축구를 잘 따라가서 발전할 공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아예 본인이 스타일이 너무 굳어있는 선수들은 그게 오히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황희찬 선수는 지금 계속 그냥 발전을 계속 해나가는 선수인 거죠. 빈 ING 죠. 공간을 그냥 채우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여전히.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황희찬 선수가 옛날에 몇 년 전이었나요? 뭔가 굉장히 국제대회에서 실수를 하고 팬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실수할 때 보면 네. 보통 이런 장면이 좀 많았는데 뭐냐면 기가 막히게 돌파해놓고 볼 소유권을 그냥 허무하게 다시 넘겨줘요 상대에게. 볼 키핑이 확고하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뚫고 정말 아주 좋은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패스가 나가. 아. 예, 그리고 아까 파울은 그거죠. 이제 몸싸움 같은 거 막 하다가 막 상대 넘어뜨리고 이럴 네, 때 갑자기 그 PK 주고 팬분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황소형 공격수 혹은 뭐 씨름형 맞아요, 공격수 맞아요. 이제 그게 약간 너무 놀리는 그게 있었죠. 우리 막 그 라이브 열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이제 다 알 거기 때문에 그 맞아요, 맞아요.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뭐 황소형이다 씨름형이다 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단점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위력적인 플레이가 있었다. 그때는 다듬어지지 않았던 네. 거고 발전이 돼가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근데 중요한 지금은 거죠. 그 위력적인 플레이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훨씬 좋아졌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공소유권을 예전처럼 허무하게 잃지도 않고 그리고 패스나 동료를 보는 시야 자체가 아유, 월등히 맞아. 좋아졌고 지금은. 그 패스하는 거 보면 저 황희찬 선수 맞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들 다들 정도로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많이 옛날에 발전했어. 황희찬 선수 실수할 때 막 축구 그만둬라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랬으면 지금의 황희찬 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몸매를 맞았지만 이렇게 발전을 했고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황희찬 선수인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기쁩니다. 네. 네. 황희찬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시즌이 되겠죠. 올 시즌에는 이제 못 나가지만 챔피언스리그는 남은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반다이크 제꼈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네. 판단.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큰 더 무대로 나갈 수도 맞아요. 있는 빅클럽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발판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마련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긴장은 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럼요. 매주 주중 주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벌어지는 경기의 수준이 네. 분데스리가와 오스트리아 1부 리그는 차이가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등치시킬 수 없고 또 황희찬 선수의 일부 공격 포인트 중에서는 오스트리아 컵에서 또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리그 그리고 심지어 그 오스트리아 자국 컵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분데스리가에서 매주 경기를 계속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텐션이 이 오스트리아에서 맞아요. 뛸 때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또 이제 병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금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제 더 발전하기도 아주 용이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열정, 노력 이런 거는 이제부터 정말로 더 필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에게는 진짜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무대로의 기회고 그리고 또 어깨의 짐도 좀 더 무거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황희찬 선수에게 조금 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선배들의 발자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무대를 경험한 코리안 리거들이 좀 많잖아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참고 문헌을 밝히면요. 참고 문헌이요? 아 정말 좋은 이 나무 위키. 저 이런 거 밝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아, 어디서 출처. 남의 아이디어나 남이 한 말이나 남의 글이나 이런 걸 갖고 올 때 그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맞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팀별, 시즌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자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도 나와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런 팬들이 건 이제 올리는 또, 거니까. 근데 아마 비교적 거의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아, 괜찮아요. 네. 이 자료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괜찮고 너무 괜찮은 자료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 분데스리가 일단 현 소속 선수들이 일단 나와요. 네. 권창훈 선수, 정우영 선수 물론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임대를 갔었습니다만 그리고 지동원 선수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많이 떠났는데 네. 천성훈 선수라고 있어요. 거기. 어. 인천 유스 출신의 이 공격수인데 천성훈 선수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피지컬이 좋아요. 훤칠하고 아주 외모도 아주 잘생긴 선수인데 천성훈 선수가 있고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여기 이제 포함됐어요. 라이프치히 가면서 그리고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현재 뛰고 있는 선수가 최근에 이제 공격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는 백승호 선수가 그쵸. 스페인 무대에서 이제 독일로 옮겼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올 여름에 어떻게 행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재성 선수가 있고 그리고 좀 불의의 부상을 당하긴 했었는데 칼스루헤의 최경록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현역 지금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게 역대 선수들인데 저희가 뭐 그렇게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데 보시고 싶은 분은 이걸 보세요. 당연히 차범근 그렇죠. 선수가 가장 와, 앞에 나오고 엄청 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차범근 선수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박종원 박종원 선수인데 그 요즘 분들은 이제 박종원 선수를 잘 모르시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국가대표 선수였고 킹스컵에서 골 많이 넣었던 선수. 그리고 옛날에. 저 배우에도 이제 있었던 선수고 한일은행에. 예. 그리고 박상인 선수 부산교통공사 감독 오래 하시던 제가 이 박상인 선수는 선수 할렐루야.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저도 좋아했어요. 신현호 선수와 더불어 할렐루야를 박상인 좋아했기 선수를 때문에. 아주 박상인 좋아했었어요. 선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선수들이 김주성 선수. 김주성 선수는 보험이 1부에 있을 때는 1부에도 있어봤고 2부에 갔을 때는 또 2부에도 그 다음 시즌에 2부로 있었고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동국 선수가 베르더 브레멘 잠깐 있었죠. 그리고 차두리 선수는 뭐 2부에도 있었는데 지금 1부만 해도 엄청 많아요. 네, 빌레펠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프라이부르크, 디셀도르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2부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코블렌츠 뭐 이런 클럽들도 있거든요. 차두리 선수는 정말 독일에서 많은 클럽을 거쳤고 여기에 이제는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정환, 이영표, 손흥민, 손흥민 선수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최고의 레전드는 역시 차범근 선수 이후에는 저는 구자철 선수라고 봅니다. 구자철 선수가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이런 클럽들을 거치면서 9년인가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구자철 선수도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아주 최연소로 분데스리가 일부 무대에 데뷔했던 선수가 있어요. 박정빈 선수. 네, 박정빈 선수. 그로이터 퓨르트 시절에. 그리고 이제 지동원 선수 또 여러 클럽을 거쳤고 박주호, 홍정호, 류승우, 김진수, 박인혁, 서영재, 천성훈, 정우영, 권창훈, 황희찬까지. 요 진짜 선수들이 많네요. 이제 역대 분데스리가 선수들이고 요 자료가 또 좋은 게 2부, 3부, 4부까지 기록이 됐어요. 근데 분데스리가를 거친 한국인 이름들을 쫙 일별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요 나무위키 자료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기억에 남는다든지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를 몇 명 생각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한현이 뭐 말씀 다 주셨다시피 뭐 차범근, 구자철 이런 선수들이 가서 활약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뭐 옛날 선배들은 차범근 감독 빼고는 가서 제대로 많이 뛰지를 못하고 뭐 부상도 있었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황선홍 선수 독일 무대. 네. 그때가 그 K리그 드래프트 거부하고 독일 무대로 갔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그 레버쿠센 팀에 갔다 그래가지고 레버쿠센 이랬는데 거기 아마추어 팀. 아마추어 레버쿠센 팀.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 부가 굉장히 낮은 네. 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퍼탈이라는 클럽에서 활약을 하긴 했어요.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니지만 황선홍 감독도. 그래 부퍼탈도 2부 리그였고 그리고 김주성 선수 갔을 때도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근데 김주성 선수도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보험에서. 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면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만약에 진출을 했었다면 훨씬 더 뭔가를 보여줬을 나았을 거예요. 거죠. 그런데 최정상으로 맞아요. 오름세에 있을 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가 이제 분데스리가였고 그 다음 시즌은 이제 2부 리그에서 또 뛰었거든요. 그때는 좀 괜찮게 했어요. 김주성 선수가 2부 리그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주성도 우리 아시아 최고의 스타였고 기대를 많이 했고 황선홍 선수한테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두 선수는 이제 아쉽게도 독일 무대에서는 이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일 무대라는 것이 여러 선수들에게서는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또 기회의 무대이기도 하고 황희찬 선수도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았잖아요. 5년의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좀 빨리 팬들이 정말로 많이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이 기운을 받아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펼칠 수 있기를 한번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시죠? 자, 이렇게 황희찬 선수 얘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봤고요.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승부 예측이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정순주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네, 한의원님과 저거는 요즘 계속 그다지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장의원님이 장 그나마 의원님이 저희 멱살 잡고 가고 계세요. 올킬을 놓쳤네요. 네.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킬을 놓치면.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승부 예측 416회 승부 예측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필대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필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름의 분석이었는데 나름의 엉망진창이었나 분석? 아니 그런데 다 이 승부 예측은 특히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진짜 백지 한 장 차이로 맞아요. 갈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우리 우리 하셔도 감사합니다. 원투펀치에서 하는 승부 예측은 너무 그 스코어 연연하지 마세요. 여긴 제일 어려운 경기만 세 경기 뽑아갖고 하잖아요. 위원님이 또 고르신 이게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제 그 영향이 있죠. 그렇죠. 제 영향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한영은 본인이 하지만 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승률이 좋지가 않은데 뭐. 알겠습니다. 416회 승부 예측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가 질라탄 대 호날두의 황혼의 매치에서 졌어요. 호날두 선수의 밀란전은. 소속팀인 유벤투스가. 그래서 아유 참. 재개 이후에 2대4. 폼의 어떤 약간 유벤투스가 지금 뭔가 다시 반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탈란타가 약간 핸디캡이 있긴 있어요. 요즘에 아탈란타가 뭐- 재개 이후에 무섭긴 한데 휴식일이 하루 적긴 해요. 맞네요. 아탈란타가. 그렇네요. 적긴 한데 지난 경기가 8일 9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즘 무승부를 잘 안 했죠. 무승부 무승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현재 이 두 팀은. 아탈란타가 요즘 그만큼 좋죠. 연승 계속 하고 있고 약간 수비가 불안했는데 요즘에 3경기 무실점이에요. 네. 수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연승인데 저는 지난 밀란전 유벤투스가 데리어트도 경고 누적으로 빠져 있고 수비 쪽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미스 플레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유벤투스? 원래 그런 경기 다음에 선수들이 거기 베테랑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아마 각성들을 많이 할 것 같고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라치오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차가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패로 가게 되면은 아마 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홈 경기는 선수들이 상당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틀란타가 지금 엄청난 연승 행진이지만 여기서 딱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 전 유벤투스의 신승. 저는 아탈란타가 패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내 손가락에 꼽히는 아탈란타 지원 세력이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아탈란타를 응원하는 기운을 받아서 아탈란타 할게요. 굉장히 잘했- 시원했어요. 잘했어. 네, 굉장히 잘했어요. 쿨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구 FC 대 울산 현대. 이 K리그 전문가 가장 승률이 높으신 분이 저 이것도 필드로 미리 찍어놨었는데 네. 울산 전 이것도 무승부. 무승부. 네. 여러모로 대구가 지금 정말 상승세죠. 절정이에요. 네, 여러모로 많은 분야에서 무승부하고 싶긴 한데 저도 무승부. 무승부하고 싶긴 해서 결국 무승부? 무승부. 네. 두 팀이 또 무승부 많이 해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비겨요. 자,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아스날 승. 아스날 승 이유는요? 다이어도 진짜 징계받아서 한동안 못 나오니까. 네. 다이어가 공백이 아마 수비 쪽에서도 있을 것 같고 경기력이 아스날이 훨씬 좋아요.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조언이요? 경기력이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좋아요. 약간 허무한 수비가 여전히 좀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더 시원시원하고 더 빠르게 특히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토트넘보다 더 기세가 좋은 팀은 아스날이 맞아요. 평균적인 경기력도 아스날이 더 나아. 그런데 아스날이란 팀은 경기력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경기력이 좋다가도 찐팬의 그 분석. 미세한 부분에서 뭔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경기력 좋다고 무조건 승 찍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지금 하세요. 위원님 무모모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래도 아스날 씁니다. 뭐야 진짜. 이거는 저는 지난번 경기를 못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은 잡아야 잡아야 된다. 이건 신념의 선택이다. 신념의 선택. 저도 아스날. 에? 저도 아스날. 에?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본인이 로마승 가세요 해서 바꿔갖고 틀렸잖아. 맞다. 근데 위원님 문제는 둘 다 로마를 하든 무슨 말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본인 이거 내가 하는 대로 바꿔. 아 그래요? 그럼 장현이 바꾸란 대로? 이거 무승부해 무승부. 알겠어요. 무승부. 네, 그래야 쿨하게. 재밌는 거야.
자, 이렇게 416회 승부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승부 예측은 제가 이제 안 맞기 시작하니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재미로 본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어쨌든 뭐 재미로 보시면서 승부 예측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